안녕하세요. 재테크일른 준선생입니다. 다주택자 여러분들은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바늘 구멍 같은 출구 전략을 수립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신가요?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취득세 8% 폭등 전 막차를 타기 위해서 제게 문의를 많이 주시곤 합니다. 평상시에 제가 그렇게 살아 해도 사지 않던 분들이 청개구리처럼 이런 국가 비상사태가 돼서야 비로소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니 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흐뭇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저와 같은 민족이 되었으니까요. 부동산 매수의 민족이라 할까요? 그런데 그들이 뒤늦게나마 매수하려고 눈을 떴는데 그들이 가진 자금력으로는 신축은 언감생신일 뿐더러 이미 7년 이상의 브랜드 준신축의 경우에도 갭이 상당히 벌어졌기에 15년 언저리 된 입지 좋은 구축으로 접근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 15년 정도 된 입지 좋은 구축의 경우 갭이 5에서 8천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타입별로 선호도가 상당히 갈리기도 한데요. 과거 84 타입의 경우 3베이가 대세였으며 40평이 넘어가야지만 4베이가 나오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서는 30평과 40평대가 가격 차이가 그렇게나 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30평의 로얄동, 로얄층이 40평대 중층 가격을 뛰어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부동산에 물리는 경우가 있다면 대형 평수가 싹 다 올라버린 시기이기도 한데요. 지금 제게 대형 평수를 사도 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가급적이면 사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대형 평수는 분양 완판을 위해 보통 뷰가 좋은 앞동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늦게 올라가며 하락할 때는 큰 폭으로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제 생각으로는 대형 평수는 대구 같은 특정 지역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84 타입에 비해 수요가 낮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면 84 타입이 좋다고 봅니다. 게다가 법인 투자의 경우 물론 지금은 막혔기도 한데요. 주택면적 8호제곱미터 이상 매수 시 부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보통 법인은 84 이하 위주로 매입하게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결국 투자 수요도 84 타입 이하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나마 요즘 지방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았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대한 것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집권 여당이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위헌 판결이 나왔던 행정수도 이전 추진이 다시 한번 부각된 배경으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민심이 이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대권 잠룡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고 여당에서는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의원, 이번 대법원 판결로 경기도지사 자리를 지킨 이재명 도지사, 야당에서 거론되는 후보는 윤석열 검찰총장, 또한 일각에서는 한동훈 검사장까지 거론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요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수사지휘 관련으로 다소 논란이 있기도 하죠. 이렇게 문 대통령이 집권한 지도 언 3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있기도 하죠. 게다가 잠룡들도 한마디 한마디 임팩트 있는 발언을 하면서 과거 청와대에만 집중되어 있던 이목들이 점점 분산되게 됩니다. 그러니 현 정권에서 레임덕을 당하지 않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도 커다란 걸 터뜨려야 하는데 그게 바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폭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03년 12월 29일 노무현 정부 당시 행정수도를 충청도 충남 영기군 공주시 장기면 일대로 이동하는 것으로 여야 간 합의를 통하여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2004년 국회의원 총선까지 불과 몇 개월 남지도 않았기 때문에 충청권의 유권자를 의식하여 찬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는데 결국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이라 결정나게 됩니다. 수도 이전은 헌법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법률로 정했으므로 위헌이라는 이유였죠. 그런데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현재 다시 한번 여당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340여 개 공공기관 가운데 특히 IBK와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과 공영방송인 KBS까지 검토 대상이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행정수도 이전이 왜 지금에서야 다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2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카드를 다시 꺼낸 것이라면 정말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이동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세종시에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외교부
통일부 등 수많은 정부 청사가 이전을 해오면서 발생한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관료들은 서울 집을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세종시에 집을 사며 두 채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종시 가격 어떤가요? 평당 1,600만원입니다. 대전광역시는 1,100만에 불과한데요. 또한 공무원들이 업무를 위해 서울로 출장 가는 횟수가 빈번하기 때문에 출장비 낭비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공무원 자녀의 세종시 고등학교 재학률이 46%에 불과한다는 발표가 나는데 결국 기러기 가족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 가족들은 서울에 남겨두는 경우가 절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수도 이전이 발표되자마자 세종시의 아파트 호가가 1, 2억씩 상승했다고 합니다. 세종시는 기존에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었는데 6.17 대책에서 인근의 대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충청권 전부가 규제지역이라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지금은 충청권 지역이 규제 제로 베이스로 다시 세팅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종시는 서울이나 수도권의 인구 과밀 분산 효과를 거의 내지 못하고 있고 대전, 청주, 공주 등 주변 지역의 수요를 흡수하는 일명 지역 공동화 현상만 발생하게 되고 집값만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정부 기관이 제 아무리 세종시로 간다 해도 서울과 수도권에 이미 터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세종시로 옮겨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표심을 잡기 위해 표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게 된다면 수년의 시간이 지나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때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발표도 마찬가지로 여야 간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